화학물질 통계조사.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업체별 제조, 보관 저장, 사용, 수출입 등의 취급 현황을 파악하여 화학사고의 대응 및 예방, 사업장의 취급 안전관리 등 국가 화학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통계조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실시되며 환경부고 시 2021년 62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을 따릅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허위 보고를 하거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00만 원에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출한 통계조사 자료에 대한 정보는 보호받을 수 있나요? 제출한 통계조사표의 화학물질 취급 정보가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에서 정보공개 심의 메뉴를 통해 보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 접수 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2 서식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신청된 서류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나이지만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통계조사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라도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면 각 사업장별로 개별 보고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후에 폐업한 사업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4년 12월 31일 이후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조사 대상 연도에 화학물질을 취급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취급한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취급량을 보고하고 만약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았다면 비대상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단순 보관 저장하거나 국내에서 구매한 후 임대 창고에 보관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조사 대상인가요? 화학물질을 단순히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경우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 국내에서 구매한 후 임대 창고에 보관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출 대행 업체가 다른 회사로부터 제품을 위탁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 해당하나요? 수출은 직접 수출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위탁 수출의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출입 사업장이 알선 판매만 하는 경우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화학물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서류 작업만으로 수출입하는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pH 조절제, 중화용 등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pH 조절제, 중화용 등 용도에 관계없이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콘크리트 궤도 부설용 레미콘의 원자재와 콘크리트용 혼화재도 조사 대상인가요? 레미콘의 원자재 및 콘크리트 품질 개선에 사용되는 혼화재는 화학물질에 해당되므로 조사 대상입니다. 합금철,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도 조사 대상 화학물질인가요? 합금철,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은 조사 대상 화학물질입니다. 다만 흙, 돌, 광물 등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료로 점토, 납석, 장석, 석회석 등을 사용하는 경우 흙이나 돌뿐만 아니라 석탄, 무연탄 등 광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흙, 돌, 광물 등은 그 자체로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물질로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들을 원료로 사용해 화학적으로 변형하거나 추출 반응 과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폐수 처리 온이, 공정 온이, 폐유 등의 폐기물도 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나요? 폐기물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폐수 처리장에서 사용되는 pH 조절제 등의 폐수 처리 약품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A와 B를 혼합하여 C를 납품할 경우 제품 C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와 B를 혼합하여 C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경우 A, B, C 모두 조사 대상에 해당하며 제품 C에 포함된 A와 B의 구성 성분, 함량, 취급량 등을 구분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 화학물질이 2025년도에 유해 화학물질로 고시가 변경된 경우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전년도 기준인 2024년 기준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하수 처리장 TMS에 사용되는 검사용 물질은 통계조사 제외 대상인가요? 시험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연구자가 사용하는 화학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연구용 시약을 판매 목적으로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표시 목적으로 사용하는 레커 스프레이도 조사 대상인가요? 사업장 시설의 미관 유지 또는 경고 문구 표기를 위해 사용하는 페인트 및 레커 스프레이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원료나 부원료는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비 공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와 시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나요? 정비 공장에서 정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페인트와 신호는 조사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 도색용 페인트나 건축 자재처럼 시설의 일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계 장비 가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압유, 작동유, 연마유, 열매체유, 윤활유, 부동액, 첨광제 등은 조사 대상인가요? 사업장 내 기기와 장비의 가동 및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별도의 보관 및 저장 시설을 갖춘 화학물질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조 공정 내 냉각수를 첨가한 수용성 절삭유는 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해당하나요? 제조 공정 내 사용되는 수용성 절삭유는 조사 대상 화학물질입니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발전용 연료는 조사 대상인가요? 도시가스, LFG, LPG, LNG, 코크스 등 발연용 연료는 사업장 연료용 화학물질이므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료를 3톤 구매하여 2톤은 사업장 난방용으로, 1톤은 가연료 연료로 사용한 경우 통계조사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연료 3톤 중 난방용으로 사용된 연료는 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만 가연료 연료로 사용한 1톤은 제품 제조 등 취급 공정에서 연료로 사용됐기 때문에 보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반응기 연료로 사용된 1톤의 연료만 보고하면 됩니다. 생활화학 제품을 제조업체에서 구매하여 매장에 진열하여 판매하고 이를 위한 보관 저장 시설이 있는 경우 조사 대상에 해당하나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고 보관 저장하는 생활화학 제품은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화학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는 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판매하는 A 제품과 B 제품의 구성 성분이 같고 함량이 다를 경우 제품 취급 인력 시 두 제품을 하나로 통합하여 기입할 수 있나요? A, B 두 제품이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되었더라도 농도가 다르면 각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고 각각 구분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점도를 제외하고 성분이 모두 동일한 단일 물질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명별로 각각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카스 넘버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각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함량이 다를 경우 제품명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페트 원사의 화학적 도금을 적용해 전자파 차폐 원단을 생산하는 업체가 도금액 제품을 구매하여 공정 중에 혼합하고 이를 전량 사용하는 경우 이 행위는 제조에 해당하나요? 도금액 제품을 구매 후에 공정 과정에서 혼합하여 전량 사용한 경우는 제조가 아닌 사용에 해당됩니다. 연간 취급 화학물질에 대해 일반 화학물질 1000kg, 유해 화학물질 100kg은 제품 총량인가요? 아니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무게인가요? 통계조사 대상 무게 기준은 제품 총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별표 기준은 C, D 또는 이 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만 해당합니다. 자동차 페인트에 첨가제를 섞는 경우 이는 새로운 물질의 제조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첨가제 역할만 하나요? 자동차 페인트에 첨가하는 경화제는 제품의 용도상 효능을 높이기 위하여 첨가하는 것으로 제품 제조용 첨가제로 볼 수 있습니다. 수입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보관 저장하는 업체의 경우 입고량 및 출고량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보관 및 저장업체의 경우 제품 상세 취급 현황을 작성할 때 입고량은 구매, 이월로 구분하고 출고량은 판매, 재고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화관법 민원 24 시스템에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화관법 민원24 시스템에서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9자리에서 12자리로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 만들어야 하며 특수문자는 최소 한 자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용 가능한 특수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입력한 제품의 구성 성분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제품의 구성 성분을 모를 경우 성분 정보 없음을 선택하고 함유량은 제품 기준으로 9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임의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이후 해당 제품의 성분 보유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